지수는 처음 나왔을 때 이제 사람들이 제일 예쁘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지수보다 리사가 예뻐 보였어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시장을 이기는 바로 그 종목 두 번째 시간, 지수 대 업종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그 시장이 상승할 때는 이렇게 시장이 오를 때는 아무거나 사도 뭐 크게 상관이 없다. 하지만 시장이 이렇게 횡보를 하거나 시장이 하락을 할 때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걸 배웠습니다. 그죠? 마치 돈이 없는 기업이 가장 성공 가능성이 높은 그런 프로젝트에 자금을 올인하는 그런 것과 같은 이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부터 앞으로 이어지는 강의에서는 이 성공 가능성이 높은 이 프로젝트를 선별하는 방법, 이제 우리 투자로 치면 시장이 이렇게 횡보를 하거나 하락하는 경우에도 이렇게 상승의 그 종목은 그 기업은 상승의 모멘텀을 가질 수 있다 라고 판단되는 그런 거를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다뤄볼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살펴볼 내용이 바로 지수와 업종입니다. 바로 들어가 보죠. 자, 지수란 무엇인가? 지수 대 업종, 업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니까 당연히 이 지수가 뭔지부터 알아야 되겠죠? 지수는 처음 나왔을 때 이제 사람들이 제일 예쁘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지수보다 리사가 예뻐 보였어요, 제 눈에는. 한동안 리사의 삼촌팬으로서 열심히 제가 응원을 했는데 요새는 또 로제가 그렇게 좋다? 여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라고 하기에는 제가 최선을 다해서 사진을 가져오긴 했다, 그죠? 자, 다시 이 지수란 무엇인가? 제가 이제 대표적인 대한민국의 지수인 코스피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 식을 보면 이래요. 코스피는 비교 시점의 시총 나누기 기준 시점의 시총 곱하기 100이다. 이제 분자가 요거고 분모가 이거죠. 요거분의 요거 곱하기 100이니까, 그죠? 자, 일단 기준 시점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비교 시점은 뭐 예를 들어서 제가 현재 이 지수를 바라본다 그러면은 비교 시점이 현재 시점이 되는 거고, 기준 시점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기준 시점은 이제 코스피가 처음 시작된 날인 1980년 1월 4일. 요 날의 시총이 기준 시점의 시총입니다. 이때의 시총이 분모가 되는 거고, 현재의 시총이 분자가 되는 겁니다. 요게 분모, 요게 분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의 시총이 요 수식에서 이제 알고자 하는 거는 지금의 코스피의 전체 시총이 1980년 1월 4일 코스피가 처음 시작한 날의 시총에 비해서 얼마만큼의 비중을 가지고 있느냐. 곱하기 100을 하는 이유는 코스피가 처음 출범했을 당시에 포인트가 100포인트였습니다. 그러니까 기준 시점의 시총이 포인트를 100포인트로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곱하기 100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자, 제가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1980년 1월 4일에 코스피 시총이 예를 들어서 이게 100조였다. 였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죠? 그리고 오늘의 시총은 요즘 시총이 한 2000조 되나요? 2000조다. 그러면은 자 100분의 2000조죠. 요 이제 수식을 하면 이 100분의 2000이죠. 그러면 0 이렇게 두 개 제하면은 20 자 1분의 20이다. 20이죠, 20. 여기에 곱하기 100을 하니까 자 2000포인트다. 그죠? 요렇게 계산이 되는 겁니다. 뭐 신규 상장할 때나 뭐 어떤 이제 이 코스피에 있는 이제 속해 있는 뭐 그런 기업들이 뭐 상장 폐지를 하거나 뭐 그럴 때는 또 다른 수식을 적용을 하는데 뭐 그건 지금 중요한 건 아니고 일단 여기서 이제 제가 중요하게 언급할 포인트는 바로 이 시총이라는 겁니다. 시총. 제가 오늘 지수를 얘기할 건데 거기서 제가 오늘 가장 강조할 거는 이 시총, 시가총액이죠. 자, 그러면은 이 시총이 왜 중요하냐? 자, 여기서 말하는 시총이라는 거는 코스피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기업의 시가총액이 합입니다. 시총의
시총 합. 그러니까 현재의 시총, 그 다음에 기준 시점이 1980년 1월 4일의 시총, 이거는 여기서 말하는 시총은 기업 하나의 시총이 아닌 거죠. 그죠? 코스피를 만들고 있는 모든 기업들의 시총의 합이다. 즉, 지수가, 이 코스피가 상승을 한다는 거는, 자, 그 말은 코스피 안에 있는 모든 기업의 시가총액, 그거의 합산값이 오른다는 거예요. 합이 오른다. 합산값이 오른다. 반대로 지수가 하락을 한다는 거는 코스피에 있는 모든 기업의 시가총액의 합산값이 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코스피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기업이 다 내리는 게 아니라 그거에 이제 합산값이 내리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게 합이다. 합산값이다.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전체의 합이 오르고 전체의 합이 내리는 거지 모든 종목이 오르거나 모든 종목이 이제 내리는 게 아니라는 거. 이게 포인트인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다음 장을 볼게요. 자, 지수는 시총의 총합이다. 이게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우리 코스피는 이게 이제 4월 22일에 제가 캡처를 한 거거든요. 4월 22일 장 끝나고, 그때 거래된 종목이, 파생 상품 빼고, 기업만 따졌을 때 한 928개? 그 정도, 될 겁니다. 그때 당시에 4월 22일에 제가 캡처를 했을 때의 코스피를 구성하는 파생 빼고 그냥 순수하게 기업만 봤을 때 한 928개. 요 정도 될 건데, 자, 그 중에서 시총순으로 1위부터 35위까지, 여기 1위 삼성전자 시총순입니다. 그 다음에 35위 고려아연. 요렇게 이제 나열을 해본 겁니다. 35위까지가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이제 제가 한 화면에 이렇게 보이는 거를 캡처를 하다 보니까 그냥 35개가 들어간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포인트는 바로 시총의 이 시총의 차이입니다. 차이. 제가 요 캡처본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강조하고 싶은 거, 그게 바로 시총의 차이다. 이게 무슨 차이냐? 자, 900여 개나 되는 기업 중에서 1위의 시총과 35위의 시총에 대해서 제가 비교를 해볼 건데, 자, 시총 1위인 삼성전자는 시총이 399조 9,754억. 이제 삼성전자는 거의 400조다, 그죠? 400조. 1위, 코스피 시총 1위는 400조다. 자, 이거하고 비교해가지고, 35위인 고려아연은 시총이, 자, 11조 7,183억이다, 그죠? 이제 보이시죠? 자, 1위는 400조인데, 35위가 11조다. 그죠? 아니, 고려아연도, 코스피 전체에서 이게 35위니까 상위 3% 안에 들어가는 어마어마한 초대기업입니다. 그죠? 근데 1위와 35위의 차이가 무려 33배가 난다. 33배다. 시총 1위와 시총 겨우 900개나 되는 기업들, 어마어마하게 많은 기업 중에서 여기 시총 1위와 시총 35위, 요 두 개를 비교했는데도 33배의 차이가 난다 이겁니다. 자, 더 재밌는 건 전체 코스피 시총이 한 2,000조 정도 돼요. 2,000조 중에서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비용이 무려 20%나 됩니다. 이 하나의 기업이 대한민국 코스피 시총 전체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고, 더 웃긴 거는 시총 1위부터 15위까지 요만큼. 자, 삼성전자부터 요만큼 15위. 자, 다시. 삼성전자부터 자, 이만큼 15위까지. 이 1위부터 15위까지의 기업의 시총의 합이 전체 코스피 시총의 절반인 1,010조입니다. 1,010조예요. 그러니까 1위부터 15위까지가 그냥 코스피의 절반을 차지한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이해를 해야만 디테일하게 시장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자, 극단적으로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시총이 예를 들어서 이제 전체 시총이 지금 2,000조니까 2,000조인데
시총 1위 기업부터 15위까지 합산 시총이 1000조라 그랬죠. 1010조인데 그냥 1000조라고 가정해 봅시다. 1000조고 그 다음에 16위부터 900위까지 또 그러니까 1위부터 요거는 1위부터 15위까지의 기업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1000조는 자 16위부터 900위까지 라고 가정해 봅시다. 요렇게 1000조입니다. 그러니까 1위부터 15위까지가 코스피 시총의 절반, 그리고 16위부터 900위까지가 또 나머지 시총의 절반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데 자, 이 15개 기업 1위부터 15위까지의 기업이 전부 다 5%씩 하락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니까 1위부터 15위까지는 전부 다 하락했어. 5% 하락을 했고 그 다음에 16위부터 900위까지의 이 885개의 기업은 전부 3%씩 상승을 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게 수식으로 바꾸면 이렇게 됩니다. 요 위에 거부터 먼저 하면 자 가로 열고 1000 빼기 이제 하락을 했으니까 빼기죠. 시총이 빠졌겠죠. 그리고 자 1000조 곱하기 5%씩 빠졌으니까 0.05 그죠? 요렇게 하고 그 다음에 더하기 이번에는 밑에 거 오른 거 3%씩 올랐으니까 그럼 1000 이번에는 더하기 그 다음에 1000 곱하기 0.03 요렇게 하면은 얼마가 나오느냐? 자, 1000 이제 제가 미리 계산해 봤어요. 1980조가 나옵니다. 자, 2000조에서 1980조로 20조가 줄어들었다. 그죠? 근데 자, 잘 보세요. 900개의 종목 중에서 하락은 겨우 15개 종목밖에 안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885개의 종목이 전부 다 상승했어요. 미친 듯한 불장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들고 있는 거의 대부분 다 올랐을 거예요. 만약에 이런 상황이었다면. 그죠? 여러분들은 1위부터 15위까지 들고 있을 확률이 높겠어요? 16위부터 900위까지 들고 있는 확률이 높겠어요? 당연히 후자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주식은 다 날라갔다면 계좌는 전부 다 시뻘건색이었어요, 그날. 근데 시총은 떨어졌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지수는 하락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거 본 적 있을 겁니다. 내가 가진 종목, 여러분들이 가진 종목이 오늘 계속 박살이 나고 있어요. 박살이 나고 있는데 지수가 오르고 있어. 이거 미치는 거죠. 이거 왜 그렇습니까? 자, 내가 가진 그 상대적인 시총 하위 기업들은 다 하락을 하고 있는데 몇몇 높은 시총 뭐 삼성전자, 뭐 SK하이닉스, 뭐 네이버 이런 거에 외국인들이 미친 듯이 사는 거야. 기관이 미친 듯이 사는 거야. 그러니까 얘들은 올라가는데 나머지는 다 떨어지고 있는 거지. 근데도 지수가 오른다. 그죠? 왜? 얘들이 시총을 이제 크게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대부분의 기업들은 하락을 하는데 지수가 올라가니까 마치 시장이 상승하는 것과 같은 그런 왜곡 현상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의식의 흐름이 여기까지 왔으면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자, 지수가 하락할 때 이때도 분명히 상승하는 친구들이 존재할 수 있다. 왜? 아니, 오히려 꽤 많을 수도 있다. 왜? 왜 그렇습니까? 자, 지수가 하락을 해. 지수가 하락하는데 그게 물론 그 거의 대부분의 15위부터 16위부터 900위까지 그런 기업들이 다 떨어져서 지수가 하락하는 걸 수도 있지. 근데 시총의 몇몇 큰 대형주들이 빠지는 대형주들이 빠지고 대신에 이 작은 주들, 중형주나 소형주, 심지어 스몰캡 같은 것들은 그 와중에도 오를 수 있는 시장이 있을 수 있다. 요렇게 생각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지수는 시총의 총합이고, 총합이라는 거는, 오르락가는 친구도 있고, 내려가는 친구도 있을 건데, 그 친구들이 전부 뒤섞인 합산값이다. 그죠? 시총이 총합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개별 종목들은 그 속에서 또 어떤 모습으로 또 상승을 하고 있고, 또 하락을 하고 있는지, 그거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지수가 횡보를 하더라도, 지수가 하락을 하더라도 기회는 있다 이겁니다. 근데 물론 이제 이거는 이제 지수가 상승할 때 투자하는 것에 비해서 완벽하게 위험한 국면인 건 확실합니다. 횡보나 하락이. 지수가 횡보나 하락할 때는 지수가 상승할 때에 비해서 이제 완벽하게 불리한 국면인 건 맞아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의 시장에 이제 적응하신 분들이 아니라면 사실 지수가 횡보하거나 하락할 때는 이제 쉬는 게 좋다고 저는 확언드립니다. 근데 제가 아무리 이렇게 말해도 여러분들은 횡보장에서 주식 다 하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렇게 하락장에서도 어떻게든 몇 퍼센트 드셔보시겠다고 매수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쉬는 게 좋지만 지수가 횡보를 하거나 하락을 하면 횡보할 때는 좀 이렇게 약간 그 단타의 개념으로 그 차트를 보면서 횡보를 한다는 거는 이제 혼조세니까 어떤 이제 박스권 안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겠죠. 파동을 그리면서. 그러면 요럴 때 사고 요럴 때 파는 그런 이제 단타는 스윙의 개념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고, 하락할 때는 아예 손대지 마셔라. 아니면은 그 뭐 지수의 하락이나 뭐 그런 거에 베팅을 하는 이제 ETF 같은 걸 하셔라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이거 쉬는 게 안 되겠다 그런 분들은 최소한 이 지수의 특성, 아니면은 지수의 어떤 왜곡 현상, 그리고 시장이 형성되는 모습 정도는 확인하시고 매매를 하셔라 라는 의미에서 제가 이번 강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여튼 그래서 지수가 이렇게 횡보를 하거나 하락하는 국면에도 결국에는 시총의 총합, 이 총합이 횡보를 하거나 하락을 하는 거고, 그 합산값 속에서도 각자의 기업들이 각자의 디테일로 치열하게 상승이나 하락하는 움직임, 바로 시장의 그 디테일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장ung 한번 봅시다. 이거는 S&P 500 차트입니다. 이제 여기가 3월 말이죠. 3월 말에서 이제 제가 이거를 캡처했던 4월 22일인가 하여튼 그때인데, 3월 말부터 4월 말까지 한 달간에 상당한 하락이 있었습니다. 그죠? 차트는 실제로 엄청나게 빠졌어요. 몇 퍼센트야? 이게 한 달 만에 하여튼 많이 빠졌습니다. 거의 요때만큼 한 달 동안 많이 빠졌는데, 실제 기업들의 그 주가의 디테일이 한 달 동안에 어떻게 됐는지 제가 맵을 한번 볼게요. 안 넘어가. 자, S&P 500의 맵입니다. 제가 이렇게 한 달의 퍼포먼스를 이제 제가 설정을 해놨어요. 기술주들이 완전히 박살이 났다가 빨간색은 내려간 거고 녹색은 올라간 겁니다. 한 달 동안의 주가 움직임이에요. 요게 이제 그 마우스를 갖다 대면 요 안에도 엄청나게 많은 기업들이 나오는데, 일단 대표적으로 이제 이 시총순으로 지금 이제 이 크기는 시총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 시총순. 이 크기가 크죠? 검은색으로 할까? 자, 시총이 큰 거는 이렇게 박스가 크고, 시총이 작은 거는 이렇게 뭐 영어도 안 적혀, 이름도 안 적혀 있죠. 여튼 기술주가 완전히 박살이 났습니다. 애플, 엔비디아, 또 퀄컴, AMD, 이제 박살이 났다. 그죠? 마이크로소프트, 그 다음에 뭐 오라클, 어도비 뭐 다 박살났네. 한 달 동안에 IBM 이제 정도 빼고는 다 박살이 났어요.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도 텔레콤 빼고는 이제 다 박살이 났습니다. 그죠? 구글, 메타 플랫폼, 이거 메타 플랫폼 맞나? 맞지. 그 다음 디즈니, 넷플릭스, 넷플릭스는 얼마 전에 하루 만에 35%가 빠졌죠. 넷플릭스는 시간 날 때 볼린저 밴드 그 120-1 요거 하단선 키고 차트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그런 방식으로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넷플릭스는 어차피 빠질 수밖에 없었다. 왜? 그 120-1에 하단선이 이렇게 있는데 주가가 요렇게 맞고 요렇게 가다가 여기서 푹 빠진 거거든요. 정확하게 하단선을 돌파를 해야 뭡니까? 하단선 돌파하고 올라가야 정상적인 범위로 들어가는데, 정상적인 범위로 들어가는 건 실패하고 다시 빠지다가 여기서 급락 요렇게 나왔다. 그래서 볼린저 밴드 120-1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은 넷플릭스 절대 35%를 맞을 리 없었다. 여튼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경기순환주는 아마존, GM, 그 다음 또 뭐가 있습니까? 여기 스타벅스, 이거 스타벅스죠? 스타벅스 를 중심으로 대체로 하락을 했고, 경기 방어주는 방어를 잘 했네요. 경기 방어주는 경기에 따라서 그렇게 크게 그거를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파이낸셜 금융주는 이제 거의 뭐 박살이 났다, 그죠? 파이낸셜은 박살이 났는데, 이 와중에도, 자, 부동산이랑 유틸은 또 좋았어요. 여튼,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 달 동안에 미국장이 요렇게, 기술주라든지 아니면은 뭐, 경기순환주, 금융주, 뭐, 다 박살이 났는데, 헬스케어, 그 다음에 부동산, 유틸리티, 뭐 에너지도 뭐 에너지는 뭐 그냥 좀 보합세였다. 그리고 또 경기 방어주 이렇게 방어를 잘 했습니다. 네, 여러분들 잘 보시면 특이한 게 있어요. 특이한 게. 이제 요거를 그냥 한 달 동안에 이랬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끝나면 안 돼. 여기 특이한 게 있단 말이야. 자, 일단 아까 차트를 봤을 때 아까 차트를 보니까 한 달 동안에 시장이 박살이 났어요. 자, 봅시다. 보시면 시장이 완전히 박살이 났죠, 그죠? 한 달 동안 쭉 빠졌어. 자, 근데 자, 우리 맵을 보니까 차트처럼 이렇게 박살이 난 기업도 있는데, 근데 아닌 것들이 있어요. 아닌 것들이. 기술주 중에서도 여기 보시면 뭐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여기는 다른 데는 다 시뻘겋게 다 박살이 났지만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요 부분 여기에 속하는 기업들은 어느 정도 선방을 했고, 그러니까 기술주가 다 박살이 났는데 여기 있는 이 부분, 이 섹터는 아니라는 거지. 요만큼은.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도, 자, 텔레콤 서비스 영역은, 지금, 요렇거든요, 요렇게, 요만큼. 텔레콤 서비스, 잘 안 보이나? 노란색으로 하면 잘 보려나? 텔레콤 서비스, 요만큼은 또 선방을 했습니다. 그죠? 금융주 중에서도, 자, 금융주 중을 보면, 금융주 거의 대부분이 박살이 났지만, 여기 보시면, 요게, 이제, 요만큼. 이게 인슈런스 브로커인데, 그겁니다. 보험중개업. 보험중개업은 또 성적이 좋아요. 자, 헬스케어가 요만큼입니다. 요만큼이 전부 다 헬스케어인데, 헬스케어도 뭐 전반적으로 나쁘진 않았는데, 뭐, 몇몇, 요런 업종들은 타격이 좀 있었고, 전체적으로 괜찮았는데, 특정한 몇몇, 요런 섹터들이 좀 박살이 났다. 그죠? 전체적으로 좋았지만, 이건 반대죠? 이건 전체적으로 안 좋았지만, 요만큼의 섹터, 여기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여기는 괜찮았다. 여기도 전체는 안 좋았지만, 인슈런스 브로커는 괜찮았다. 그죠? 여기도 전체는 안 좋았지만, 텔레콤 서비스는 괜찮았다. 그죠? 이거 특이합니다. 자, 한 달간 시장이 하락을 했습니다. 한 달간 시장이 하락을 했는데, 아까 차트를 봤을 때도 한 달간 하락을 했는데, 엄청나게 떨어졌는데, 자, 그런데, 떨어지는 종목과 오히려 상승한 종목들, 요 친구들이 규칙적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뭐다? 예를 들어서 기술주가 이만큼 있으면, 떨어지면 다 떨어져야 되는데, 만약에, 다 떨어지지 않더라도 오르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지. 근데 오르는 친구들이 예를 들면 이쪽 섹터에서 하나 오르고 이쪽 섹터에서 하나 오르고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다 이거예요. 섹터가 연결된 거는 다 떨어지고 특정 섹터만 올라가더라 이겁니다. 그죠? 여기 산업주도 마찬가지예요. 산업주도 여기 지금 전부 다 전체적으로 보면 전부 다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그죠? 근데 에어라인이랑 이쪽은 괜찮았다 이거죠. 성적이 나쁘지 않았어요. 그죠? 자, 100%는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이 업종별로 상승과 하락을 했다는 겁니다. 제가 이걸 설명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차트를 봤을 때는 아까 S&P 차트를 봤을 때는 한 달 동안 엄청나게 떨어졌어요. 그래서 다 떨어진 한 달 동안에 이제 시장이 어떻게 변화를 했는지, 올랐는지 내렸는지를 맵을 보니까, 물론 떨어진 게 많은데, 특히 이렇게 시총을 크게, 시총의 비중을 크게 차지하는, 요런 주들은 다 떨어졌다고 봐야 돼. JP 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다 떨어졌는데, 근데
분명히 그 중에서도 올라가는 친구들이 있었고, 근데 그 올라가는 모습이 어떻다? 어떤 업종 다 상승. 그죠? 업종 다 상승. 업종 다 상승. 그리고 떨어지는 업종 내에서도 이 작은 분류, 그 통째로 다 올랐다. 그죠? 떨어지는 전체 파이낸셜 업종 중에서도 인슈런스 브로커만 올랐다. 그죠? 뭐 기술주, 금융주, 커뮤니케이션, 경기순환, 산업주 전부 다 하락을 했는데, 근데 하락하는 장세에서도 업종별로는 다른 움직임이 나타나더라. 다시 말해서 지수가 하락을 하고 시장이 박살이 날 때 그때 내가 그 어떤 개별 종목을 분석하는 거에 앞서가지고 뭐 분석부터 먼저 돼야 되겠다? 업종 분석부터 먼저 돼야 되겠다. 왜? 한 달 동안에 지수가 하락을 할 때에, 최근에 그 S&P 500이 완전히 하락을 했을 때에 한 달 동안에 맵을 보니까, 물론 큰 기업들, 시중에 큰 기업들이 많이 떨어졌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지수가 하락을 했겠지. 근데 그 안에서도 업종별로는 그렇지 않은 업종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런 모습이 어떤 예를 들면은 이 전체의 기업 중에서, 예를 들어서 애플은 떨어지고 구글은 떨어지고 아마존은 떨어졌지만, 근데 어떻게 그 경기 방어주 중에서는 요 한 기업이 올라가고, 또 어디 헬스케어에서는 요 기업이 올라가고, 기술주에서는 이 기업이 올라가고, 이런 모습이 아니라 그 섹터 전체가 오르더라 이겁니다. 섹터 전체가. 업종 전체가. 그래서 지수가 횡보를 하거나 하락을 할 때도, 그럴 땐 내가 어떤 무슨 검색식을 통해 가지고 뜨는 이 기업들을 개별적으로 이것만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조건 검색식을 쓴다. 그럼 조건 검색식에 이렇게 네 종목이 떴다. 지수는 최근에 하락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요거를 따로따로 보는 게 아니라, 이 종목이 어떤 업종에 속해 있고 그 업종은 지금 최근에 어떤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지, 이 업종 분석이 돼야 되겠다. 왜? 실제로 시장은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걸 내가 확인했으니까. 지수가 하락을 할 때도 업종만 내가 잘 선택을 하면, 지수가 한 달 동안 하락을 했는데도 내가 경기 방어주나 부동산주나 유틸이나 헬스케어를 선택을 했으면, 그러면은 지수가 하락하는 동안에서도 시원하게 먹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내가 업종 분석이 먼저 돼야 되겠다. 이 말이 제가 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번에는 제가 코스피로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거는 국내 주식 맵입니다. 이제 지난 금요일에 코스피가 0.86% 하락을 했어요. 보시다시피 10%죠. 자, 근데 이 와중에도 붉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게 작아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요만큼 요거 종이 목재입니다. 그 다음에 보험도 좀 시뻘겋죠. 보험도 시뻘겋고, 그 다음에 음식료업도 시뻘겋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가 의료정밀인데, 의료정밀도 조금 시뻘건 것 같고, 금융업도 약간 붉다. 그죠? 그래서 상승을 했다는 겁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자, 종이목재, 보험, 음식료, 의료정밀, 금융업, 이렇게 5개. 그죠? 여기 보시면, 종이목재, 음식료, 보험, 의료정밀, 금융업,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자, 장이 끝나고 나서 맵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종이, 목재, 보험, 음식료 이렇게 등등이 올라 있는데, 사실 이거는요, 제가 며칠 전부터, 그러니까 이번 주 주말 금요일에 본 건데, 지금 월요일부터 이거 저희 다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근데 제가 대단하고 똑똑하고 그래서 예상을 한 게 아니라, 요거는 당연히 예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제가 방법을 알려드리면 여러분들 예상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차트를 공부하시는 분들입니다. 그죠? 제 채널에서 차트를 공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차트를 보면, 지금이 강세 국면이다. 지금이 약세 국면이다. 알 수 있죠.
어느 정도 감이 오신다, 그죠? 여러분들 공부를 했기 때문에. 저도 일목균형표를 공부를 했고, 볼린저 밴드를 공부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강세 국면이구나. 약세 국면이구나. 감이 오신다, 그죠? 제가 차트를 한번 봅시다. 코스피 차트를. 자, 요게 코스피 차트입니다. 코스피 차트 보시면은, 뭐, 제가 일목이랑 볼린저 밴드랑, 뭐, 그다음 이평을 좀 넣어놨는데, 보시면, 일단은 이동평균선 241선 밑에 있습니다. 그죠? 241선 밑에 있으니까, 뭐, 상당히 지금 안 좋은 장이긴 하고, 볼린저 밴드의 120의 하단선, 이 하단선에서 지금 빌빌거리고 있다. 그죠? 일목균형표의 구름대도 뭐, 넘어서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는 아주 뭐 형편없는 장입니다 요새. 그죠? 마음에 안 드는 장이에요. 뭐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상승하면 엄청 좋은 장이고, 이렇게 엄청 안 좋은 장이고, 이렇게 상승하면 좋은 장이고, 막 이렇게 주식 방송이나 증권 방송이 떠들고 있지. 와, 최근에 장이 엄청 좋아졌습니다, 엄청 안 좋아졌습니다, 그런 식으로 시장 보면 안 돼. 시장 전체를 봐야지. 거시적으로 딱 봤을 때 뭡니까? 정말 주식하기 싫은 장이죠. 자, 그런 장인데, 자, 이 와중에도 제가, 요거는 코스피고, 제가 종이 목재의 업종 차트를 봅니다. 종이 목재의 업종 차트를 보니까, 120일의 볼린저 밴드를, 자, 수축을 끝내고, 익스펜션이 되고 있습니다. 응축을 끝내고, 자, 긴 기간 동안 응축을 끝내고, 뭐다? 고점을 돌파를 하는 모습이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자, 코스피 차트는 엉망진창인데, 그 안에서도 종이 목재 업종은 뭔가 달라요. 얘는 지금 뭐 일목균형표도 지금 제대로 돌파를 못하고 있는데, 얘는 뭡니까? 일목균형표 돌파했다가 하락을 했다가 61선에서 반등했죠. 반등하면서 지금 241선을 지금 때리고 있다. 테스트하고 있다. 그죠? 보험도, 자, 보험은 이제 특정 라인에서 지금 저항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보시면 보험은 자, 요 자리에서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여기서 저항을 받고 있어요. 자, 요때 처음으로 고점 찍었는데, 자, 저항을 받고 내려왔고, 두 번째 여기서도 결국 그걸 뚫어내지 못하고 빠지고, 이거 세 번째도, 자, 저항 받았어요. 지금 세 번이나 저항을 받았어요. 이거 잘하면 뚫을 수도 있습니다. 뭐 물론 못 뚫고 쭉 내려갈 수도 있지만, 자, 그러면서 지금 120-1을 상단에서 돌아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차트가 그렇게 뭐 훌륭하게 좋다고 생각되진 않지만, 그래도 보험업은 요거를 돌파를 하면 날아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금리가 계속 인상이 되니까 보험회사에서 뭐 그렇게 나쁘진 않죠. 물론 이제 금리가 계속 오르면 보험에서도 뭐 리스크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렇긴 하지만 여튼 요것만 돌파를 해서 지지받는 모습이 나오면 요것도 들어갈 만하다. 그죠? 자, 음식료업은 얼마 전부터 강세였습니다. 그죠? 물론 아직 241선을 뭐 완벽하게 극복을 했다라고 판단할 수는 없지만, 그리고 또 계속 조정 없이 달려왔기 때문에 바로 조정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이상하진 않겠지만, 저항의 위험성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코스피의 차트에 비해서는 음식료업은 훨씬 좋은 모습을 최근에 보여주고 있다. 그죠? 강세장이다. 계속 올라갈 수도 있지. 그죠? 올라갈 수도 있고, 저항을 받았다가 120-1 상단에서 돌아나갈 수도 있는 거고. 그죠? 그래서 제가 보니까 업종 차트를 보니까 코스피 업종 차트는 별로지만, 근데 종이 목재, 보험, 음식료 요런 업종들은 강세더라 이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차트를 공부하는 사람이 기술적 분석을 공부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요런 것만 보면 대충 답이 나오죠. 종이 목재 차트 괜찮네. 종이 목재가 이렇게 돌아나갈 때, 보험이 돌아나갈 때, 음식료비 돌아나갈 때, 그 업종에 속해 있는 종목을 사는 게, 그게 당연히 합리적인 거잖아요. 그죠? 자, 이것들 이외에도 코스피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차트가 좋은 업종들이 몇 개 있는데, 뭐, 통신업이라든지, KT는 제가 지금 30% 먹고 있거든요. KT도 제가 들고 있고, 통신업이라든지 아니면 철강업. 자, 철강업이나 종이 목재, 음식료 이런 거는 전부 다 뭐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 때문에 뭐 최근에 이렇게 돌파가 나오고 차트가 좋아지는 모습인데, 뭐 전쟁이 장기화가 되든 전쟁이 바로 끝나든 어찌됐든 간에 전쟁으로 지금 이제 많이 이제 폐허가 됐기 때문에 그게 복구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런 거는 한동안 좋을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근데 최근에
상승을 주도했던 친구들 중에는 이런 업종에 포함되어 있는 것들이 많아요. 살짝만 제가 살펴볼게요. 자, 최근에 상승을 주도했던 친구들입니다. 제가 이거를 한 3일을 넣었을 거예요. 3일 동안에 그 상승을 했던 그런 테마, 그리고 요건 상승률이고, 여기 있는 부분, 요건 상승률이고, 테마들이 이게, 그거에서 이제 상위 순으로, 많이 상승한 순서대로 이렇게 쭉 나열을 한 건데, 여기 사료 있죠. 사료는, 사료 테마를 가진 기업들이 코스피에 속해 있는 친구들은, 보통 코스피의 이 음식료,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강관업체, 요거는 뭐 철강 업종으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재지는 목재죠. 목재. 그 다음에 뭐 철강, 그리고 뭐 또 철강 중소형, 철강 주요 총목, 이게 철강들도 있고, 철강에선 제가 앞장에서 철강 업종은 코스피에 비해서 상당히 강세 차트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고 했죠. 그다음에 뭐 음식료업도 좀 있는 것 같고, 음식료 업종, 그죠? 음식료 업종도 최근에 괜찮았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죠. 이제 차트에서 제가 강세 국면이라고 며칠 전부터 확인했던 업종들. 그러니까 코스피는 하락을 하고 있지만, 코스피는 별로 안 좋지만, 이 업종 차트를 봤을 때 강세 차트가 만들어졌다라고 이제 확인을 했던 그런 업종들의 최근에 3일의 모습이 다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코스피가 고꾸라지는 그 중에서, 그 도중에도 강세 업종은 분명히 있었다. 그리고 그거는 우리가 앞장에서 보듯이 업종 차트로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죠? 사실 뉴스 따위는 안 봐도 됩니다. 우리가 이런 업종을, 지금 지수가 횡보를 하거나 지수가 하락을 하는데, 근데 그 중에서도 내가 상승하는 친구들을 골라내려면 어떤 뭐 뉴스, 그다음에 뭐 어떤 뭐 조건 검색시, 요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업종이 강세, 이 업종이 강세인가, 코스피보다 강세장이 만들어지고 있는가, 이 업종 자체가, 그거를 판단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생각을 먼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뉴스는 진짜 안 봐도 돼요. 뉴스는 뉴스 뜨고 반응하면 느립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뉴스에 대해서도 제가 나중에 영상 하나 찍을 건데, 뉴스는요 뉴스가 아니에요. 아니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요. 아닌데 내가 엊그저께 뭐 얼마 전에 뉴스를 보고 그러고서 내가 그걸 샀는데 그게 쭉 올랐는데, 그거는 뉴스 때문에 오른 게 아니라요, 뉴스가 터지고 나서 수많은 개미들이 이 뉴스를 믿고 개미들이 들러붙어서 매수세가 강해지니까 오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뉴스 때문에 오른 게 아니라 뉴스를 보고 혹해서 들러붙는 개미가 올린 거지. 사실 뉴스 때문에 오른 건 아니란 말이에요. 뉴스 때문에 뉴스는 여러분들을 들러붙게 하는 역할을 할 뿐이지 뉴스가 상승시키는 건 아니다. 그러면은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거야? 예를 들어 뉴스가 떴어. 특허를 했대. 특허권을 획득했대. 아니면은 엄청난 공급 계약을 했어. 근데 안 올라가. 오히려 더 떨어져.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그죠? 분명히 뉴스로 어떤 종목 오르는데, 또 이건 좋은 뉴스인데, 당연히 똑같은 뉴스가 떠도 어떤 종목을 내린단 말이야. 그럼 왜 내립니까? 그렇기 때문에 뉴스 때문에 오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뉴스는 개미들이 막 들러붙었지만, 이 뉴스는 개미들이 들러붙지 않았다. 그런 것 때문에 뉴스 때문에 오르는 건 아니다 이거예요. 뉴스 보고 반응하면 느리다니까? 그럼 뭐가 문제냐? 뉴스는 볼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차트를 볼 줄 아는데 뉴스를 왜 봐? 차트를 분석하는 게 뉴스보다 몇십 배 빠릅니다. 자, 차트를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요. 이 강세 차트인지 약세 차트인지 대충 그 정도는 알잖아. 그러면은 업종 차트를 딱 봐요. 예를 들어서 코스피면 코스피에 있는 업종 그 몇 개 안 돼요. 차트 봐봤자 몇십 개 안 돼. 열 몇 개인가 그 정도밖에 안 돼요. 20몇 개인가 열 몇 개인가 하여튼. 그거 한 장씩 쭉쭉쭉쭉 봐요. 업종 차트를.
그러니까 코스피가 안 좋을 때, 코스피가 좋을 때는 업종도 다 좋아. 코스피가 안 좋을 때는 이 많은 업종 중에서 특정 몇몇 업종만 좋단 말이에요. 코스피가 횡보하거나 하락할 때는 업종 차트를 보라고. 그래서 코스피보다 더 좋은, 더 강세장, 코스피는 약세장이지만 보리님도 120-1을 상단에서 놀고 있는 그런 업종들을 보란 말이에요. 그 업종 차트를 딱 보고 그 업종에 속한 종목들 중에서 내가 차트를 봤을 때 마음에 드는 기업들, 웬만하면 뭐 적자가 나지 않는 그런 기업들로 골라 들어가면 된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은 시장을 이기는 바로 그 종목 두 번째 시간이 지수와 업종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봤는데, 자, 이게 끝이 아닙니다. 업종과 함께 또 봐야 되는 게 바로 섹터입니다. 섹터. 그리고 그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 지수와 업종과 섹터와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종목, 개별 종목, 요거를 함께 보면서 종목을 선정하는 합리적인 방법에 대해서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것들도 다 말씀을 드릴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제 제 영상을 보시면서 저건 뭐지? 내가 저건 좀 몰랐는데?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몇 개 나왔죠. 예를 들면 미국 시장의 맵이라든지 아니면은 코스피의 맵이라든지 아니면 실제로 업종 차트에 대해서 생각도 못 해보신 분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제 채널에는 주식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업종에 대해서 생각조차 안 해보신 분들도 많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 분들께도 그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하시기 편하게 제가 다 알려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채널 많이 사랑해 주시고 오늘도 공부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잘 자, 안녕.